한국전쟁 당시 충북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죽어갔습니다. 당시의 참극을 되돌아봤습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약과열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어도 쓰기 편해야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오늘 MBC 뉴스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70년 전 당시로 시계를 되돌려 볼 건데요. 당시 이념 갈등 속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했고 대표적인 사건이 좌익 인사를 전향시키겠다며 결성한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총을 겨눴고 그 총에 맞아 국민이 쓰러졌습니다. 보도연맹들을 죽인다고 해서 집에서 6호 체제 정보를 타고 전성역으로 갔지. 경찰관에서 있길래 그래 어떻게 됐냐 이게 다 끝났어요. 아이고 살릴 사람이 있는데 그랬네. 할 수 없죠. 드문드문 축소를 하는데 저게 확인 자살하는 중이에요. 장풍차 씨는 이때 분터골에서 가족 7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육촌 형들 둘, 13촌 조카가 이렇게 7명이요. 7명이 일로 다 온 거예요, 볼 때. 일가족이 이쪽에서 학살된 걸로 우리가 볼 땐 여가 추정이 여가 되는데 분터골에서는 지금까지 300여 구가 넘는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매일 트럭이 하루에 7대 정도가 매일 와서 일주일 동안 죽였다라는 거는 마을 주민들 증언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대략 1000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군과 경찰은 청주 강내 타변리에서도 보도연맹원 70명을 학살하고 퇴각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창고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 김기반 씨는 그때를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죽일 때는 죽이더라도 좀 숨 좀 새게 해달라고 조금 더 좀 열어달라고 좁은 문이 다 꼬약꼬약 나온겨. 뛰어서 그냥 뛰어가다가도 안 되겠어서 밭고라가 엎드렸었지 뭐. 북한군에 밀려 국군이 후퇴하던 시기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은 충북 4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가폭력으로 숨진 희생자는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또 다른 대규모 학살도 자행됩니다. 남침을 해온 북한군과 지방 좌익 세력이 군경 가족과 우익 인사를 집단 학살한 건데요. 이 집단 학살은 아직도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1950년 9월 청주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참극을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주 당산공원. 70년 전인 9월 미군이 촬영한 사진 속 당산은 끔찍했습니다. 숨진 아버지, 남편의 시신을 찾는 시민들의 행렬. 청주 형무소에 갇혔던 경찰과 우익 인사 220여 명이 여기로 끌려와 처형됐습니다. 북한군과 지방 좌익의 학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으신 분들은 군인, 경찰 가족 중에서 피난을 못 가신 분들, 또 우익단체인데 우익단체 구성원인데 피난을 못 가신 분들을 잡아들인 거죠. 학살은 시내 한복판 청주 무심천 서문다리 아래에서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무심천 둔치에 세워진 표지석. 지방 유지와 군 경 가족을 밧줄로 묶어 무심천으로 끌고 와 학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 서문다리 아래에는 미군 폭격으로 생긴 큰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성안길에 청주경찰서가 있었는데 그곳에 구금돼 있던 우익 인사 120여 명이 이곳으로 끌려와 희생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억울함,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드러나 있는데 북한군이나 지방자익에 의한 집단학살은 거꾸로 잘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500여 명의 우익 인사들이 지방 좌익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 신청을 한 유족은 단 8명뿐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전 이맘때 청주시 내덕동 안덕벌에서는 10명이 넘는 마을 청년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부 여기 무심자 말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갱이 짓을 했느냐 하면 없어요. 보도연맹원부터 피난시켜준다는 말에 경찰서까지 제 발로 찾아간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못할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모 애비 없는 자식. 2008년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차별이 무서워 피해자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연자제 피해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알고 있어도. 연말 출범하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우리도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이라고 용기를 낼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빨갱이라는 누명을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명예회복을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어디 가서 절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산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규제 여파가 당장 아파트 신규 공급 청약률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규제 직전 분양 공고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까지 줄을 설 만큼 청약 과열이 예상됐었지만 뜻밖의 규제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청주 아파트 시장의 지표가 될 것이라던 첫 공급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 1순위 청약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300여 명이 몰리며 8.71대 1, 전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가 거의 90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최근 규제 발표 이후 일각에서 미분양 전망까지 나왔던 터라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에 다음 달 예정된 오송 지역 2천여 세대 규모 신규 분양은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구매력층들이 많은 청약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난 6.17 규제 이후 청주 아파트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아파트와 분양권 매매 거래 건수가 줄고 일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은 며칠 사이 호가가 수천만 원 내려간 채 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부동산 법인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가 적어졌다고 판단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오늘 피가 8살 기준에서 여기가 6,000까지 갔거든요. 6,500까지 갔거든요. 청구가. 아침에 1,500원 팔아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사는 가격이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죠. 지역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거래량 감소 등 눈치 보기가 이어지겠지만 가격 폭락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정지역으로 해달라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여기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인근 지역 천안, 대전, 세종 여기보다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한편 청주시는 앞으로 대출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진다면 정부에 해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게는 10% 할인율을 무기로 지역 화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소비된 것만 1,0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청주를 시작으로 충주와 제천까지 종이형 대신 카드형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년 전 출시된 충주시의 종이형 지역화폐입니다. 지난해엔 반년 동안 20억 원 판매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같은 기간 13배인 26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0% 특별 할인 덕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샀나 봤더니 68%는 중장년층인 40대 이상, 20, 30대 이용자는 3분의 1인 23%에 그쳤습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살 수 있고 가맹점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잔돈이 생기는 등 불편함 때문입니다. 전자결제식으로 막 삼성페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결제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는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굳이 가서 바꿔가지고 10%나 5% 할인을 받자고 은행에 찾아가는 것도 좀 귀찮고 그러다 보니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충주시는 이런 청년층을 지역화폐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카드형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청주처럼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충전과 잔액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가맹점이 2배가량 늘고 일회용인 종이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아직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은 카드형이 활성화된다면 지류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음성과 옥천에 이어 올 들어서만 충북에서 3번째 출시되는 카드형 지역화폐. 도내 최초로 스마트폰 QR코드 방식을 병행했던 제천시도 결국 10월에 카드형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QR코드 방식은 상인의 7, 80%가 고령인 지역에서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이 나왔고 종이형 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QR코드와 카드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아 만회할 계획입니다. QR코드로 인식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아직은 시민분들께서 생소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역 특성상 고령 가맹점주의 비율이 높아 모바일 연동형 체크카드 방식의 제천화폐를 도입하여 모바일로 충전과 결제함과 동시에 연결된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어도 쓰기 편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대. 예산을 들여 변화에 나선 만큼 꾸준한 성과를 위해선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할인율 축소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게도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주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정부의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준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441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여야는 관례상 부의장 2석을 한 석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민주당은 이의영 의원, 통합당은 오영탁 의원을 각각 선출하거나 추대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내일 3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확정하고 제11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마칩니다. 시작 전부터 효율성 논란을 부른 충북형 뉴딜 사업 예산이 거의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형 뉴딜 예산 5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4,100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4차 추경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이옥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북형 뉴딜의 회의적이라던 의회조차 관련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승인한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며 자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식 충북도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 한 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이나 수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다음 달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결정을 밝힌 충청북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향후 철거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청주 CBS 신임 대표에 김동혁 본사 신천지 코로나19 대응 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동혁 신임 대표는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 충남대를 졸업하고 1990년 CBS 청주 방송본부 PD로 입사했으며 경남 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강원 영동 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군이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셔틀버스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진천군은 수도권 내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북 혁신도시의 11개 공공기관에 수도권 셔틀버스 운행을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기관 대표들을 만나 통근버스 감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직원 3,40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00여 명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이 내일부터 5일장을 다시 임시 휴장합니다. 옥천군은 인접한 대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5일장인 옥천장과 청산장을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옥천군이 5일장을 휴장한 것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재난 문자를 발송해 5일장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늘면서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3년 전 충북에서 7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용 연령이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법률적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례로서 느슨해진 안전규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련해 충북에서 조례를 마련한 곳은 지난해 말 충주시가 유일합니다. 전국 우수 사례라고 홍보됐던 충청북도 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부 감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도교육청의 센터 이용자는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109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에는 69명까지 줄어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 343명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감사로 업무 편의성보다는 교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커져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성적표, 건강기록부 등 학교생활 정보를 간편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은 퀵 아이콘 등을 적용해 자녀 관련 부가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